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고 푸른 숲속에 작은 왕국이 있었어요. 이 왕국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숲을 가로지르는 길을 따라 여러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죠. 분명한 점은 숲에는 마법의 존재들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왕국의 공주인 엘로디는 호기심이 많고 용감한 소녀였어요. 그녀는 궁전의 높은 창문을 통해 숲을 내다볼 때마다 그곳에서 펼쳐질 모험을 상상하곤 했죠. 그녀는 항상 숲에 신비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어느 날 왕국의 의식이 끝나고 엘로디는 자신의 방에 돌아와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녀는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했던 거죠. 엘로디는 신중히 준비를 하고 자신의 작은 말 루이와 함께 조용히 궁전을 빠져나갔어요. 숲속은 상상한 것만큼이나 신비로웠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바닥을 덮는 낙엽의 바삭거림, 그리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새의 노래가 그녀를 설레게 했어요. 하지만 숲은 자연의 신비로움뿐만 아니라 멀고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죠. 밤이 깊어졌을 때 엘로디는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녀는 무서웠지만 루이를 안심시키며 곧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려 했어요. 그러던 중 그녀는 멀리서 작은 불빛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작은 오두막에서 나오는 빛이었죠. 오두막에 다가가자 문이 천천히 열리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어린 공주님,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로디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마치 그녀의 방문을 예견한 것처럼 엘로디를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그 할머니는 마법사였어요. 그녀는 엘로디에게 숲의 옛날 전설과 위험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보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엘로디는 이 이야기들에 매료되어 버렸어요. 할머니는 엘로디의 진심 어린 용기를 보았고 그녀에게 특별한 부적을 하나 주었어요. 이 부적은 너를 보호해 줄 거란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심장을 따라야 하는 걸 잊지 마라. 다음 날 아침 엘로디는 다시 모험을 계속했어요. 그녀는 숲속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도전들과 마주하며 서서히 성장해 갔어요. 각각의 모험은 그녀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었고 점점 더 숲과 하나가 되어가며 자신의 길을 찾아갔어요. 마침내 그녀는 전설로만 전해져 오던 숲속 보물을 찾게 되었어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보석이나 금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숲의 신비와 마법을 이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마음의 평화였죠. 이 모든 모험들을 통해 엘로디는 자신이 더욱 더 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했음을 깨달았어요. 왕국으로 돌아온 엘로디는 더 이상 단지 궁전의 작은 공주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왕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길을 스스로 찾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모험 이야기는 왕국 안팎으로 퍼져나가며 중요한 교훈을 주었답니다. 이리하여 엘로디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녀의 모험은 끝나지 않았고 더 많은 이야기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져 있었죠. 모험은 끝이 아니며 언제나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아르덴 숲 깊은 곳에 신비로운 백합이 나라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나라는 눈처럼 하얀 백합이 가득한 황금빛 들판으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백합이 나라의 주민들은 백합이 정령들이라 불리며 이들은 백합이 아름다움과 자비로움을 빌어 신비한 힘을 얻었다고 한다. 이 나라에는 특별한 아이가 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클레망이었다. 클레망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모와 함께 숲의 외곽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언젠가 백합이 나라를 찾아가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다. 백합이 나라는 언제나 전설처럼 들리긴 했지만 그의 호기심은 그것들을 현실로 느끼게 했다. 어느 날 클레망은 숲에서 놀다가 신비롭고 눈부신 백합 한 송이를 발견했다. 그 백합은 평범한 꽃들과는 달라 보였다. 클레망은 그 백합을 꺾으려 했으나 마치 꽃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저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백합으로부터 포근한 빛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그의 곁에 정령이 나타났다. 그 정령은 백합이 나라에서 온 신비한 존재로 클레망을 백합이 나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클레망은 두려움과 설렘을 가득 안고 정령을 따라 나섰다. 정령의 마법에 의해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숲의 풍경이 변하더니 마침내 찬란한 백합이 나라가 눈앞에 펼쳐졌다. 백합이 나라는 환상적이었다. 순백의 꽃들이 바람에 살랑이며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별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다. 또 다른 신비한 정령들이 클레망을 환영했으며 그들은 그에게 백합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곳에서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서로를 위한 존중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클레망은 백합이 나라에서 자신만의 역할을 찾게 되었다. 그는 백합이 정령들과 함께 숲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들이 숲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그는 때로는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 그들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조화를 일깨우는 역할을 맡았다. 세월이 흘러 클레망은 백합이 나라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지냈다. 그는 비록 전설의 존재가 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전달되며 사람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도 프랑스의 많은 지역에서 전해지며 숲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아르덴의 숲 깊은 곳에서는 어느 날 문득 백합을 따라가면 새로운 전설이 시작될지 모른다는 희망이 가득 담겨 있다. 세 번째, 이악 이엔날 옛적 에메랄드 숲이라고 불리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숲속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레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늘 한 가지 꿈을 꾸었다. 그의 꿈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었다. 레네는 항상 마을의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 보고 싶어 했지만 그 꿈은 먼 이야기인 듯했다. 한편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골동품 가게가 하나 있었다. 이 가게의 주인인 에밀 할아버지는 여기저기에서 모은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 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에밀 할아버지는 마을 아이들에게 종종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어느 날 레네는 에밀 할아버지의 가게에 들르게 되었다. 그곳에서 레네는 주변에서 본 적 없는 기묘한 의자를 발견했다. 의자는 낡고 고풍스러웠지만 어딘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자는 오래된 것이지만 마법을 담고 있다고 전해진단다. 하지만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마법은 간절한 소망을 가진 이에게만 응답하지. 레네는 자신의 꿈을 떠올리며 의자에 앉아보았다. 순간 그는 하늘로 높게 치솟았다. 마을 위로 마법의 의자가 레네를 데려가며 레네는 하늘 위를 날아다녔다. 그는 구름 사이를 지나고 태양의 따뜻함을 느끼며 자신이 진정으로 날고 있음을 깨달았다. 마법의 의자는 레네에게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믿음을 선사하였다. 하늘을 나는 경험을 통해 레네는 마을의 모든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마을의 모든 풍경을 즐기고 나아가 그동안 깨닫지 못한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꿈을 이루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의자는 마법뿐만 아니라 그에게 커다란 지혜를 선사했다. 시간이 흘러 레네는 더 이상 의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서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고 모두가 각자의 꿈을 쫓을 수 있도록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믿고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큰 용기를 전파하였다. 에메랄드 숲 마을의 전설로 남은 레네의 이야기는 당시 아이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자라서 자신의 꿈을 이룬 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네 번째, 이악 이엔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로이라는 용감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항상 모험을 동경했고 언젠가는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모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오래전 잊혀졌던 마법의 숲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 숲에 들어가 본 적은 없으나 숲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로이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바로 그 모험이야. 라고 생각한 로이는 마법의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물건들을 배낭에 챙기고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숲은 입구부터 신비로운 기운을 풍겼습니다. 나무들은 하늘까지 뻗어 있었고 햇빛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루이는 숲속으로 한 발짝 발을 들이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았지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갈수록 길은 점점 험해졌습니다. 루이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나침반을 사용하여 방향을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마법의 숲에서 알려지지 않은 동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동물은 은빛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새였습니다. 새는 루이를 보더니 마치 그를 유도하듯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고 루이는 호기심에 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를 따라가다 보니 루이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숲 한복판에는 오래된 고성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었고 그곳에는 신기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성 앞에 도착한 루이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성 내부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보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그 보물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커다란 파란색 마법의 수정이었습니다. 수정은 주위에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루이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수정에 손을 대는 순간 수정은 루이를 둘러싸는 빛을 발했습니다.
루이는 눈을 감고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지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빛이 가라앉자 그는 이전과는 다른 장소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은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나무들은 거대한 크기로 자라고 있었고 공기는 달고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인간 모습을 한 요정이 서 있었습니다. 요정은 루이에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용감한 소년이여, 당신은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요정이 말했습니다. 이 수정은 당신을 이 마법의 세계로 이끌어줄 열쇠입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이 세계는 새로운 수호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루이에게 요정은 침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마법의 수정은 이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였고 이 세계에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요정은 루이에게 그곳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하며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루이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 세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정에게 남아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루이는 꿈꾸던 모험을 넘어 하나의 전설이 되어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가 돌아오지 않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루이는 모험의 마지막 순간 미지의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수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법의 숲은 다시금 그 모습을 감추어 전설로만 남았습니다.